자, 안녕하세요. 오늘 꽃차를 배우러 오신 거죠. 오랫동안 기다리셨고요. 저는 꽃차문화진흥협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서울 남부지의 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은직입니다. 저는 꽃다시피다 꽃차라는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꽃차를 배우실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어쨌든 준비를 했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시간에는 일단 꽃차를 배우러 오셨으니까 꽃차가 무엇일까? 꽃차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잡고 가야 되겠죠. 꽃차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전혀 생각이 없으신가? 네네. 그냥 쉽게 생각하면 꽃차는 꽃으로 만들어서 차를 만들어서 먹는 거. 그죠? 근데 꽃차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녹차라든가 홍차라든가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먹을 수 있는 꽃을 따로 이렇게 네. 꽃을 재배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어우. 네. 우리가 꽃차를 배우려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꽃차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좀 말씀드렸죠. 꽃차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녹차하고 뭐가 다를까? 원재료가 꽃이라는 거. 녹차는 잎으로 하죠. 저희가 그 찻꽃이라고 해요. 녹차를 만드는 찻꽃의 찻잎, 찻꽃 말고 차나무의 찻잎을 사용을 해가지고 녹차를 만드는 거고요. 그 차나무도 찻꽃을 피우겠죠. 꽃이 있겠죠. 그래서 그 꽃으로도 저희가 차를 마셔요. 자, 차나무의 찻꽃을 차로 만들면 맛이 어떨까요? 원래 차가 그렇게 약간 떫은 맛이 조금 있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는 방법을 조금 잘못해서 그러신 거고요. 차랑 똑같은 맛 나요. 조금 연할 뿐이지 차랑 똑같은 맛이 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꽃차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꽃을 가지고 차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차마다 만드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저희가 녹차의 종류도 홍차가 녹차에서 파생된 거라는 건 아시죠? 그래서 녹차의 종류도 뭐 다양해요. 이렇게 봄에 딴 거, 뭐 우전, 작설차 뭐 이렇게 다양하죠. 그러듯이 그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녹차를 발효시키면 보이차가 되고 녹차를 반발효시키면 홍차가 돼요. 그리고 원재료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언제 따느냐에 따라서 수확 시기에 따라서 우전이라든가 작설이라든가 세작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요. 그러듯이 꽃차도 마찬가지로 만드는 방법이 달라요. 각각의 꽃마다. 저희가 식약처에서 보통 허가하고 있는 꽃들은 식용으로 가능한 꽃들은 한 170 몇 가지, 그래서 200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차로 이렇게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건 한 15가지 정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꽃차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각 계절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나오는 각각의 꽃을 가지고 차를 만들 때 만드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만드는 방법이 뭐 열로 건조하는 방법도 있고 덕금을 하는 방법도 있고 먼저 쪄가지고 내는 방법도 있고 동결 건조를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동결 건조에 가장 좋은 거 맥심 알갱이로 만든 커피. 커피를 원액을 추출을 해서 동결 건조를 하면 알갱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꽃차를 만드는 방식도 있고요. 이렇게 뭐 자연 건조를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각각의 꽃마다 계절마다 나오는 꽃을 각각의 꽃마다 그 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그 특성에 맞게 알맞은 방법으로 만드는 거. 근데 만들기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겠죠. 만드는 방법에서 꽃이 가지고 있는 꽃 자체의 아름다움,
꽃차를 아름다워서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일반적인 녹차나 보이차보다는 꽃차가 약간은 연해요. 연하기 때문에 강한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선호하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녹차를 마시면 이렇게 속을 훑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그런 느낌이 있어서 녹차가 커피보다 카페인이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녹차를 잘 못 마셔요. 못 마시는 건 아니고 잘 못 마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꽃차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 그래서 꽃차가 뭐냐 하고 꽃차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면 꽃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과 향기, 꽃에서 나는 향기 있죠? 향기, 그 다음에 아름다운 수색, 그 모든 거를 한꺼번에 잘 즐길 수 있도록 각각의 꽃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게 맞추어서 차를 만든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계속 이제 머릿속에 주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꽃차를 공부를 하시려면 이 부분은 머릿속에 정의를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꽃차로 이렇게 다양한 색을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꽃을 가지고 염료로도 활용을 하고 이러기는 하는데, 자, 꽃차에 대해서 정의 기억하셨죠? 자, 다음은 우리가 차를 마시는데, 저희가 차를 마시는데 일반적으로 차하고 약하고 어떤 게 다를까라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부분 꽃차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저한테 질문을 하시냐면 꽃차가 어디에 좋아요? 라고 물어보세요. 자, 녹차는 어디에 좋아서 드시나요? 그냥 차니까 마시지 뭐. 자, 커피는 어디에 좋을까요? 맛있어서 아니면은 각성 잠깐 이렇게 반짝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죠? 그런데 반대로 초창기에 저희가 꽃차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꽃차를 막 내세우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약성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꽃차가 처음 시작한 것도 약성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국화차 말린 거를 베개로 만들어서 하면 불면증에 좋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다. 그게 꽃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질문을 꽃차를 마시면 어디에 좋은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꽃차는 차다. 차하고 약하고 차를 마셔서 저희가 병을 낫는 건 아니에요. 그죠? 차를 마셔서 병을 낫는 건 아니어서 차하고 약하고의 차이점. 쉽게 생각을 하시면 쌍화차, 쌍화탕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약탕계의 달인 쌍화탕 어때요? 진하고 향이 강하죠. 근데 우리 병에 파는 쌍화차라고 하는 것들은 그거보다는 약간 흐려요. 그래서 그런 어떤 농도의 차이를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약은 탕이나 약 이런 거는 굉장히 진해요. 근데 차는 연해요. 연하고 흐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탕이나 약은 질병 치료가 목적이에요. 내가 감기 몸살이 걸렸을 때 첫 번째로 찾는 게 쌍화탕, 약국에 가서 쌍화탕 주세요. 그러죠. 그 질병 치료가 목적이에요. 진하기 때문에 질병 치료가 목적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사람이 복용을 했을 때에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차는 연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질병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해서, 불면증이 있는 사람이 계속 커피를 마시거나 녹차를 마실 수는 없죠.
위가 안 좋은 사람이 커피를 마시거나 녹차를 마실 수 없듯이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거에 대용하는 걸로 대용차로 꽃차가 활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한번 해볼게요. 다음으로는 꽃차가 언제부터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자, 꽃차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꽃차는 당나라 때서부터 사용이 되었다 그러고, 여러분은 어떤 거를 알고 계시나요? 중국차에서 보이차 이런 거 말고 중국차에서 아시는 꽃차? 자스민차 많이 드시더라고요. 자스민차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화장품 냄새가 난다고 해야 될까? 그런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그런 건데, 자스민차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중국에서 당나라 때 뭐 처음 시작은 약용으로 시작을 했어요. 저희 나라도 국화 같은 경우에는 동국보다는 산국이나 감국이라는 것이 약용이 강해서 저희 경동시장 약재 골목에 가면 이렇게 막 쌓아놓고 팔아요. 대박으로. 그거는 약용으로 사용이 되는 거, 차로 사용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물에 넣고 끓이셔야 되는 거예요. 끓이셔야 되는 거고, 그러듯이 중국에서도 처음 시작은 약용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당나라, 송나라 때 와가지고 다양한 방식의 꽃차가 되었고, 제가 2년 전인가 홍콩 차박람회에 가니까 요즘은 어떻게 나오냐면, 보이차가 유명하죠. 중국 하면 요즘은 뭐 녹차 같은 거보다 보이차 같은 게 유명하니까, 보이차하고 자스민차나 꽃차, 카모마일 이런 거를 같이 브랜딩을 해서 떡차로 만들어서 한 번씩 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약간 현대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주로 고려 시대 때 약용, 식용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자, 우리나라에서 꽃차가 처음 시작한 거는 언제일까라는 걸 문헌상으로 확인을 해보면은요, 난초로 만든 거 해서 삼국유사에서 문헌상으로 남아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때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된 건 아니고, 그것도 상류층에서 마시는 거겠죠. 고려 시대 때 이제 이렇게 꽃차로 만든 술이나 차, 꽃으로 만든 술이나 차 같은 거, 음료 같은 거, 그 다음에 꿀물 같은 거에 타서 꽃을 띄워서 하는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었고요. 조선시대 때 와서 순수하게 꽃차 문화가 발달되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활발하게 활용이 되었던 건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서도 시작이 되고 활발하게 음용이 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에, 자, 꽃차에 어떤 기능이 있을까? 이 기능을 모두 다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꽃차에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라는 거 하는데, 가장 많은 게, 저희 샐러드 같은 것도 몸에 좋다고 하는 거에 가장 좋은 게 식이섬유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듯이, 꽃차에는 잠깐 다시 시작할게요. 제가 숨을 너무 크게 쉬었나 봐요. 깜짝 놀랐네. 벨트가 조금 특이한 거라서 잠깐만요. 제가 계속 신경이 쓰여가지고 붙잡고 있었는데, 됐죠? 자, 됐습니다. 자, 꽃차의 기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꽃차를 약용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약용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의 기능은 있어요. 약간의 기능은 있고, 그 기능을 그래도 조금 알고 내 체질과 맞게 음용을 하시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의 모든 꽃차에는 이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산화 물질 어떤 거죠? 뭐 안토시아닌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를 젊게 해주는 몸속의 독소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성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꽃은 식물이잖아요. 식물인데도 의외로 단백질, 비타민, 뭐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비타민 같은 경우는, 장미 같은 경우에는 레몬의 한 20배 정도. 의외죠.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기준했을 때, 레몬에 한 20배 정도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한 거는, 저희가 보통 메리골드 꽃차 요즘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뭐 이렇게 한 중장년 이후에 오는 노안에도 조금 도움이 되고 그런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복용하신 분이 복용이 아니라 음용이라고 하죠, 차는. 근데 한 달 정도 지속적으로 그 차를 드신 분이 안구 건조증이 좋아지셨다고 제 지인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한 2달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이렇게 팩으로 사가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효과는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중에 그게 뭐라 그래야 되나? 아이시안, 요즘 눈 건강을, 루테인,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거에 95% 정도가 메리골드 추출액으로 되어 있어요. 성분표를 보면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피부 미용, 혈액순환, 스트레스 해소, 이런 부분은 차로 마시니까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루에 보통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성인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물을 마시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한 것도 좋아지고 하는데, 물을 마시는 거에 제일 큰 이유 중에 독소를 배출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뇨작용이 생겨서. 차도 그런 효과를 해요. 그래서 독소를 배출해주고 이뇨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피부가 맑아지고 촉촉해진다라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근데 하루에 한두 잔 마셔가지고 될까요? 그죠? 그래서 피부 미용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피가 굳는 거, 끈적끈적 해주는 거를 방지해 주잖아요. 물이 그러니까 물을 못 마시면, 차를 마시기라도 하면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줄 수 있고 피를 원활하게 돌려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좋다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꽃차가 피부 미용에 좋고 혈액순환에 좋다라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기능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꽃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 자신을 힐링시켜 준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음료도 개발을 하고 요즘 뜨고 있는 게 꽃으로 만든 음료. 꽃청이죠. 설탕하고 섞어가지고 만든 그런 음료 같은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도 개발하고 창업을 하는데 기본 베이스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식용꽃. 식품으로 가능하다라는 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파는 거, 이렇게 먹는 거, 이런 거죠. 먹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식품이라고 하는 엽채류도 다 포함해가지고 했을 때는 3,800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꽃을 이용해서 꽃을 먹을 수 있는 거는 한 176가지 독성이 없다라는 게 검증이 된 거죠. 그러는 거고, 실질적으로 꽃을 먹을 수 있는 걸로 봤을 때는 한 15가지 정도가 되어 있다라고, 그냥 흔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죠. 네, 그런 꽃들이 있어요.
자, 못 먹는 꽃. 은방울꽃 굉장히 예뻐요. 뱀도 예쁜 게 독이 있다 그러죠? 은방울꽃 굉장히 예뻐요. 굉장히 예쁜데, 못 먹어요. 독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리고 철쭉도 뭐 실질적으로 철쭉도 그렇고 애기 똥풀은 봄에 나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뒤에서 이렇게 찍 하고 노란 물이 나와요. 그래서 애기 똥풀이라고 하는 거고요. 뭐 실질적으로 독성이라든가 이런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양귀비과도 있고요. 대극과 뭐 얼마 전에 TV에서 슈룹인가 그 TV에서 첫남성을 주었다고 왕비가 데뷔한테 첫남성을 뒀다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게 독성이 있어서 잘못 먹으면 저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나리 아제비과 이렇게 물가에 피는 약간 보라색 꽃, 미나리 아제비과, 천남성과, 양귀비과, 대극과 뭐 이런 것들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식용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저희가 꽃차로 사용하는 꽃들은 이렇게 길에서 막 따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꽃차용으로 별도로 재배를 해요. 꽃차용으로 별도로 재배를 하고 이렇게 잘 관리된 곳에서 재배한 꽃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항상 배우시는 분들이 봄에 아파트 앞에 목련이 너무 예쁜데 그거 따서 하면 안 되냐고 저한테 항상 질문하세요. 안 돼요. 안 돼요. 매연도 많고요. 매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약쳐요. 거기는 약 살포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잔류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그래서 대부분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어떻게 질문을 하시냐면, 뭐, 우리 반 옆에 심었는데, 그거 따서 먹어도 돼요? 어쩌고. 그리고, 이렇게 산에 가서 사진 찍으셔가지고, 저한테 사진 보내면서, 이거 꽃차로 만들어도 돼요? 그러세요. 저 잘 몰라요. 저 워낙에 도시에서만 자라서 산속에서 피는 이렇게 일반적인 거 말고는 사실은 꽃차 선생님이지만 잘 몰라요. 저희가 기준을 딱 하나 세우면 돼요. 뿌리나 열매나 잎이나 줄기를 먹는 식물. 뭐 많죠? 미나리도 있고, 그죠? 연꽃 생각하시면 뿌리도 먹고 잎도 먹잖아요. 그러듯이 그런 식물의 꽃은 꽃차로 활용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근데 무슨 꽃인지도 잘 모르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될까 안 될까 찾아봐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좋고요. 사용할 수 없는 것, 꽃차로 사용할 수 없는 거, 맛과 향이 너무 강한 거. 왜 그러냐면 호불호가 딱 갈리겠죠. 제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녹차 못 마셔요. 뭐 이렇게 얘기했듯이. 근데 실질적으로 맛과 향이 너무 강한 거, 메리골드도 저희가 덕금을 하면은 향이 굉장히 강해서 밀폐된 곳에서 하게 되면 약간 속이 안 좋으신 분들은 미식거린다고 얘기를 하세요. 맛과 향이 강한 꽃들은 나름대로 별도의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별도의 방법으로 제달을 해야 돼요. 방법으로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수선화도 차로 만들어요. 수선화도 차로 만드는데 수선화는 너무 향이 강해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맛이랑 향이 너무 강할 때에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고 그다음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맛과 향이 너무 강한 거는 사실은 차로 만드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독성이 있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아까 잘 안 된다는 거 천남성가, 대극가, 미나리 아제비가 뭐 이런 거 양귀비가도 잘 안 돼요. 그 양귀비가도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꽃들 알려드렸고요. 자, 꽃차로 만들 수 있는 꽃들 해가지고서는 보실 수 있는 거예요. 펜지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이 돼요. 펜지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꽃차를 우리면 거의 대부분의 찬물이 연한 노란색이거나 연한 연두색이거나 이랬는데 펜지는 처음에는 초록색 물이 나와서 보라색 물로 갔다가 탄산이나 레몬 같은 거랑 만나면 얘가 또 핑크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굉장히 꽃차 중에서 예쁘다고 해야 되나 특색이 있는 그런 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백은 어떠세요? 동백기름 이렇게 그냥 화장품으로 많이 쓰죠. 그리고 특히 탈모에 좋잖아요. 그죠? 화장품으로 많이 쓰는데 제주도의 까멜리아 힐 거기에서 보면 다양한 형태의 동백에서 나온 추출물들을 파세요. 근데 거기에 보면 동백기름 먹을 수 있는 우리 올리브유처럼 올리브유도 한 숟가락씩 이렇게 먹으면 좋다 그러잖아요. 버진 올리브유. 동백도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동백은 단점이 가운데 꽃을 있는 부분에 화분이 많아요. 그래서 차를 만들 때 그 화분을 잘 나오지 않게 제다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아까 이제 수선화 말씀드렸죠? 수선화 말씀드렸고 금자나 그 다음에 뭐 주리안, 금오초 이런 것들이 주로 한 2월 달부터 뭐 펜지는 온실 재배를 하기 때문에 거의 한 2월 달부터 10월, 9월 달? 뭐 그때까지 펜지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3, 4월 달 3, 4, 5, 6 이때가 꽃의 철이에요. 자, 복숭아꽃 뭐 우리 도화꽃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화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복숭아꽃은 진하게 많이 마시면 변비에 좋아요. 그리고 약간 피부에도 좋겠죠. 우리 옛날에 복숭아 먹으면 미인 된다 그랬잖아요. 피부에도 좋겠죠. 그거랑 같은 이유고요. 생강나무꽃은 차에서 약간 화한 그 생강맛 같은 게 살짝 느껴져요. 그래서 생강나무꽃도 많이들 좋아하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매화. 매화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년 전에 그 우현중이라고 하시는 그 피부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 그 청매화차를 마시고 그 매화를 가지고 팩을 만들어서 피부에 하면 기미에도 효과가 있고 피부에 좋아진다라는 그런 방송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매화가 불티나게 팔렸어요. 매화차가 불티나게 팔렸어요. 자, 오늘은 꽃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